행정쟁송. 행정상의 구제 수단으로서의 쟁송은 기본적으로는 뭐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하면 원상 회복 기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지? 예. 구제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그지? 원상 회복의 방식 또 뭡니까? 전보의 방식. 그지? 예. 금전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예. 행정쟁송은 기본적으로는 원상 회복 기능에 있다라는 거지. 그지? 예. 그리고 두 가지의 또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권리 구제 기능과 행정 통제 기능이 있어요. 권리 구제는 모든 쟁송에서 공유되는 기능이지, 그지? 그런데 행정 통제 기능이라는 것은 행정 쟁송에서만 존재하는 고유한 기능입니다, 그지? 예. 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지, 그지? 예. 그래요. 그럼 쟁송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행정쟁송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은 사실은 이것이 과연 행정쟁송의 유형인가 하는 점은 의문이야. 그지? 어쨌든 얘가 갖는 기능은 뭡니까? 불복 기능이죠. 불복. 그지?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달라는 신청이야. 그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원상회복 기능을 만족시키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근데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1유형, 2유형이 있는데 1유형은 이유형은 행정심판의 다른 형태, 행정심판의 한 부류야. 예. 그러니까 행정심판인데 이름이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 그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 배운 거 중에 있었잖아. 손실보상할 때 이의재결을 위한 신청. 손실보상에 있어 이의재결을 위한 신청, 이의신청 아니야. 그지? 요거는 이의재결 요게 행정심판재결이거든. 행심재결이거든. 그지?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심판 전 단계. 여기 일반적인 유형이야. 그죠? 대상이 누가 되는가 하면 요거는 처분청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세 가지 특징인 거지. 처분청을 대상으로 하고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임의 절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그지? 이 행정심판은 뭡니까? 이거는 처분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재결청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게 더 일반적이야. 행정심판으로서의 이 신청인데 처분청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겠지. 그지? 심판을 받으면서 지가 하면 되겠나. 그지? 근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일반적인 건 재결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고요. 이건 뭡니까? 이것도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돼. 임의 절차는 갖고 놔둔다. 그래요. 별로 할 게 없는데. 협의의 행정쟁송. 협의의 행정쟁송은 행정
기관 내 행정기관 내에서의 쟁송을 말해. 행정기관 내에서의 쟁송을 말하니까 우리나라 행정쟁송 제도를 빗대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행정심판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거는 유럽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륙법계식 이런 말이지. 영미법계의 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행정사건을 별도로 다루는 이런 사법 시스템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치? 예. 물론 지금 영국에는 특히 행정심판소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이 행정기관 내에서의 쟁송하는 행정심판, 협의의 행정심판, 좁은 의미의 행정쟁송은 대륙식 제도다. 그지? 우리 이런 말 기억합니까? 행정국가주의, 사법국가주의 이런 거 기억하나? 이 두 개의 차이점 뭐야? 백의주의 이건 뭐야? 행정국가주의는? 행정국가주의는 행정사건을 별도의 사법 시스템인 행정재판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지? 행정국가주의라 그래. 그지? 사법국가주의는 뭡니까? 일반 법원에서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주의. 그지? 그래요. 그래서 얘는 영미식, 얘는 대륙식, 요거하고 같은 거지. 그지? 요거는 사실은 뭐를 말하는 거야? 행정법원을 두고 있는가 여부인데. 그지? 행정법원은, 대륙식 행정법원은 입법부에 있어요? 사법부에 있어요? 행정부에 있어요? 그렇지. 네. 정목, 맞지? 문정목. 아, 그래요. 이 행정법원이라는 건 있잖아. 다정아. 행정부에 있겠나? 사법부에 있겠나? 여기서 말하는 행정법원이라는 것은 행정부 소속이게 사법부 소속이게?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죠? 그래, 행정부 소속. 내가 옛날에 그런 설명 안 했나? 대륙이 행정국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건 있잖아. 다분히 뭐 때문에? 이거는 뭐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하면, 프랑스 대혁명 때 오는 겁니다. 대혁명 때. 프랑스 대혁명의 주도 세력은 누구야? 주도 세력은 누구야? 시민이지, 시민. 그지? 그래요. 시민들이 혁명을 하는데, 혁명은 진보적이겠어요? 보수적이겠어요? 진보적이지, 그지? 혁명하는 데 있잖아. 제일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보수적인 사람인데, 보수적인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야? 법원이야, 법원. 그러니까 이 시민들은 이 법원이 지나치게 보수화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을 혁명 세력으로 끌어들이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뭡니까? 국가 운영과 제일 관련되는 행정에 관한 사건만 혁명 세력으로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행정에 관한 사건은 떼서 우리 행정부에서 다룰게. 니네는 하든가 하고 혁명에 같이 안 해도 돼. 이랬단 말이지, 그지? 그게 이제 프랑스 행정법원의 출발점이라는 거지. 그래, 어쨌든지 행정부. 물론 지금 이 행정법원의 최고 정점은 뭡니까? 이 행정법원도 3심으로 돼 있잖아, 그죠? 이 마지막에 정점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인 건 뭐 행정대법원이라는 건 없어. 사법부에 있는 대법원이 정점이 이제 지방행정법원, 고등행정법원, 대법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뭐 하여튼 이런 거하고 관련되는 거다, 그지? 협의 행정 쟁송이. 자, 476페이지 보면 쟁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 거기를 보면서 쟁송의 종류 봅시다.
자, 쟁송의 종류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관적 쟁송, 그 다음에 객관적 쟁송입니다. 주관적이라 하면 뭘 말하는가 하면 나를 말합니다. 나를 말해. 나에 관한 소송이라는 거지, 그지? 객관적인 소송이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란 말이야. 남. 다른 말로는 사회를 위한 소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권리 의무를 다투는 것이 바로 주관적인 쟁송입니다. 그러면 소송의 원형은 말이야. 소송의 원형은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 다분히 소송의 원형은 주관적입니다. 소송의 원형은 주관적인 거야, 그지? 나의 권리 의무를 다투는 거지, 그지? 그러면 객관적인 쟁송이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 객관적인 쟁송은 기본적으로 좀 필요 없다라는 사고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왜 필요한가 하면 자기의 권리 의무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능력이 없어서 다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그지? 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물론 거기에서는 뭡니까? 소송상의 구제제도, 법률구조공단처럼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다른 단체가 그것들을 도와주기도 하지. 또 하나는 있잖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소송 구제 능력이 없는 경우, 없어서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그지? 이게 더 일반적이야. 그지? 사실은. 이게 더 일반적이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 여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항고소송이라는 것하고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어. 그죠? 객관적 쟁송에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어. 그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 그리고 주관적인 쟁송은 있잖아. 개괄주의를 취합니다. 이제 객관적인 쟁송은 열기주의를 취해요. 개괄주의, 열기주의는 우리 배웠잖아, 그지? 개괄주의는 뭐야? 모든 행정 사건에 대해서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거, 그지? 열기주의는 뭡니까?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열기주의지, 그지? 그래서 개괄주의. 사실 우리가 이 법치주의를 배울 때 실질적 법치주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행정소송상의 개괄주의를 취하면서부터다, 그지? 역사적으로는 주로 언제 2차 대전 이후 그런 거지, 그지? 이게 그 말이야, 그지? 두 번째는 뭐니? 설명을 많이 했구나. 잠깐만. 두 번째는이 아니라 저거를 조금 더 정리해 볼게. 주관소송, 객관소송. 주관소송은 항고소송이야, 그지? 그 다음에 당사자소송. 항고소송은 뭐를 대상으로 합니까? 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지? 당사자소송은 비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당사자소송에는 두 가지가 있어, 그지? 실질적 당사자소송이 있고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있어, 그지?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뭡니까? 예외적인 거잖아, 그지? 이거 뭐 할 때 했어요?
손실보상금 정감소송할 때 했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누가 당사자가 됩니까? 토지의 소유자 등하고 사업 시행자가 당사자가 되는 정감소송이고요. 요게 더 일반적인 거지. 그지? 객관소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이 있는데, 기관소송은 말 그대로 기관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지? 사실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열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얘가 아주 한정적입니다. 예. 대표적인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민중소송에서는 선거소송밖에 실제로 없어. 기관소송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불복,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불복, 재의결에는 뭐도 포함돼? 조례도 포함돼. 불복으로서 누가 다투는 거야? 떤 해서 지방의회하고 vs 장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둘이 다투는 게 바로 기관소송의 예입니다. 그지? 하나씩 좀 설명을 하면 선거소송이라는 거는 이거지. 선거소송이라는 것은 선거인하고 선관위하고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선거무효소송과 같은 거. 선거인은 누구야? 선거인은 다른 말로 하면 선거권자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봐. 낙선자가 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무효소송은 이거는 객관소송일까 아닐까? 낙선자가 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무효소송은 이거는 주관소송입니다. 그지? 이건 지권리 의무를 다투잖아. 그지? 그래요. 교수들이 객관식 공무원 시험 문제 낼 때 제일 오류가 많은 부분이 지가 써놓고 어디 틀리는지 모르는 부분. 낙선자는 안 됩니다. 얘는 안 돼. 이건 주관소송이야. 선거인이에요. 선거인, 선거권자가 다투면은 객관소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관소송은 이거지, 그지? 지방의회 재의결. 주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하면, 조례 제정할 때, 의결 정족수는 뭔지 알지, 그지?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야, 그지? 회의를 열기 위한 정족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의사 정족수라 그래, 그지? 회의가 성립하기 위한 정족수는. 의결 정족수는 뭡니까? 제적에 과반이 출석해서 출석에 과반이 통과하면 된다, 그지? 그래.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 거부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할 수 있습니까? 환부 거부합니다. 환부 거부. 거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환부 거부가 있고 수정 거부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수정 거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다른 나라는 수정 거부가 돼. 고치서 돌려준단 말이야. 그지? 우리나라는 고치서는 안 돼. 그냥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지. 그지? 환부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의결 할 수 있어요. 재의결. 재의결은 2분의 1이 출석해서 3분의 2가 동의해야 됩니다. 그지?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성안이 됩니다. 성안이 된다는 건 뭐야? 안이 완성이 된다는 말이지. 그지? 여기에 뭐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뭡니까? 재의결 무효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어요. 무효소송으로.
그래서 요 제일교 무효소송은 사실은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 요거는 뭐에 속해? 규범통제 중에서 그런 거 배웠지. 구필모. 요거는 있잖아. 무슨 규범통제라고 옛날에 우리 배웠게? 안 배웠구나. 유경, 이거 무슨 통제야? 추상적 규범통제 예로 배웠지, 그지? 추상적 규범통제. 예? 예. 구체적 규범통제는 뭐야? 구체적 규범통제는 규범통제가 구체적인 권리 구제의 과정 속에서 규범통제가 이루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재판의, 그지? 예. 재판의 판결을 내리는 그 전제로서 규범통제가 이루어지면 추상적 규범통제. 재판의 전제성이 없이 규범통제가 이루어지면 추상적 규범통제. 그지? 우리나라는 뭐를 취해? 우리나라는 뭘 취해? 정의종.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하잖아. 그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추상적 규범통제를 택하고 있는 예라고 말하는 게 이거야. 한, 딱 있다. 그지? 옛날에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 걸 누가 냈는데 반대하시는 교수님이 이래 이야기하대. 요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규범이 아니다. 그래서 추상적 규범 통제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추상적 규범 통제, 규범을 통제하는 거니까 일단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통제해야 되잖아. 얘는 규범이 안 됐단 말이지, 아직, 그지? 그 말도 맞네. 근데 교과서에서는 되게 추상적 규범 통제 예로 이걸 설명하고 있어. 예, 그래. 하여튼 요거는 그래서 있잖아.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중에서는 정체 행정법 비중에서 요거는 몇 프로? 5%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있잖아. 주관식 시험에는 거의 낼 게 없습니다. 너무 빤해서 뭐 이렇게 막 법리다 틈도 없고 상대적으로 매우 덜 중요한 시심적 쟁송, 복심적 쟁송 그런 거 해보자. 여러 가지 분류 중에서 주관적 쟁송, 객관적 쟁송은 의미 있지만 그 뒤에 것들은 그냥 용어의 설명인 거지, 그지? 시심이라는 것은 뭐야? 처음 시이 뭐야? 비로소 시지야, 그자? 처음으로 심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지? 처음으로 심판한. 복심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심판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요. 복심적인 쟁송은 뭔가 하면 항고쟁송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처분의 과정에서 한 번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처분을 다투는 것은 복심적인 쟁송이고요. 처분 아닌 것을 다투거나 아니면 처분을 구하는 것이거나 그거는 시심적인 쟁송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형식적인 쟁송, 실질적인 쟁송. 형식적인 쟁송이라는 것은 이건 참 사실은 말하고 안 맞는 것 같아. 형식은 쟁송이 아닌데 실제로는 쟁송의 역할을 하는 걸 형식적 쟁송이라고 그래. 다른 거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붙으면 뭐야? 실제는 아닌데 형식은 그런 것. 그지? 형식적 당사자 소송처럼 형식은 당사자 소송인데 실제는 항고 소송인 것. 이렇잖아. 그지? 그런데 형식적 쟁송할 때는 형식은 쟁송이 아니면서 실질은 쟁송인 것. 응? 어떤 게 있어요? 이게 행정 절차가 있어. 그지?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쟁송은 쟁송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은 행정 구제 제도를 형식적 쟁송이라고 이렇게 불러. 안 쓰는 말이야, 사실은. 안 쓰는 말 몰라도. 자, 비교해 놓은 거 봅니다. 그 옆에. 행정소송은 권리구제기능 중심 그리고 행정통제기능이 부수적이에요. 그지? 그런데 행정심판은 행정통제기능이 우선됩니다. 그거는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그 밑에 하고 관련됩니다. 그지? 행정쟁송은 행정심판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까지, 그지? 부당이 포함이 되는 것이 바로 행정 통제 기능 때문에 그런 거지. 소송은 위법한 처분만. 원고 적격은 법률상의 이익.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 성질은 심판은 약식 쟁송. 약식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소송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출석을 말하는 거야. 불출석 또는 서면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것을 행정 그러니까 약식 쟁송이라고 그래. 물론 행정 심판에서도 본인이 출석을 원하고 상대방이 행정이 오케이 하면 출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행정 심판 서류, 행정 심판 청구서는 한 장으로 돼 있어. 한 장만 쓸 수 있어. 양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 못 하겠지, 그지? 그리고 실제로도 행정 심판 하러 가면 하루에 한 20건씩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심리 못 하겠지, 그지? 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1년. 설명을 어디서부터 하나? 하나씩 그냥 차례차례 할게. 원고 적격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뒤에 다 할 거기 때문에 뒤에 해도 되지만 여기서 조금 맛보기를 합니다. 자, 소송에서는 있잖아. 소송에서는 다른 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장 보면 돼. 왜 장을 넘기는 소리 왜 나는 거야? 소송은 누구하고 누가 다투는 겁니까? 원고하고 피고가 다투는 거지, 그지? 예, 그래. 원고하고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재판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비송이라고 그러는 거야. 소송은 원피고가 나옵니다, 그지? 예. 그 다음에 심판은 누구하고 누가 나옵니까? 심판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원피고라는 말 쓰면 안 돼, 그지? 청구인하고 피청구인이 나오는 거야, 그지? 예. 근데 원고가 될 수 있는 법적인 지위, 원고가 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만한 자,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그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원고 적격이라 그래. 적격. 이 풀어서 설명하면 원고가 될 만한 적절한 자격이 있는 자 이런 말이거든, 그지? 원고 적격은 있잖아. 원고 적격은 좁을 때도 있고 넓을 때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좁으면은 그 사람만의 권리를 구제해 준다는 측면이 있지, 그지? 이 넓으면은 있잖아. 남의 일에 좀 간섭하게 되는 결과가 된단 말이지, 그지? 아까 말한 주관쟁송, 객관쟁송 했는데 객관쟁송은 사실은 이 원고 적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넓게 돼 있는 거지, 그지? 그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데 어떤 자인가 하면은 있잖아. 사실 요건 지금 뭐 어떤 설명이야? 항고소송에서의 설명이야. 예. 항고소송, 당사소송을 자세히 설명 안 한 것 같아. 조금 더 하고 갈게. 왜냐하면 이 학생들의 행정법 지식이 일관되지 않지. 좀 많이 하는 아이도 있고 적게 하는 아이도 있으니까. 요거 먼저 어디 기퉁에다가 쓸 사람을 쓰고, 그지? 행정의 작용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이잖아, 그지? 권력 작용이 있고 또 뭐 있어요? 비권력 작용이 있는 거지. 권력 작용을 법률행위로 하기도 하고요, 사실행위로 하기도 하고, 그지? 이것도 법률행위로 하기도 하고요, 사실행위로 하기도 하고. 권력적인 작용이 법률행위로 이루어지는 걸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걸 행정행위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권력적인 작용이 사실행위로 이루어지는 예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행정강제에 많아요. 행정강제 전체가 권력적인 사실행위라는 건 아니야, 그지? 행정강제 과정에서 권력적인 사실행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지? 대집행의 실행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지. 비권력적인 작용이라는 말은 요거는 이 권력적인 작용이 행정의 우월성이 나타나는 거, 이거는 뭡니까? 행정의 우월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행정하고 나하고 동등하다는 거지, 그지? 비권력이라는 것은. 비권력 작용이 법률 행위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법상의 계약입니다, 그지?
이 대표적인 예라는 거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 계약이 아니더라도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 비권력 나중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있으면 좀 애매한데 잠깐 요건 나중에 쓸게. 그래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행정지도야, 그지? 행정지도. 법률에 의해서 왜 여기 안 쓰는가 하면 법률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게 비권력 작용은 아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것이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서 얘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돼. 빨간 게 유리하지가 않네. 잘 안 보이네. 얘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돼. 여기서 쓸게. 더하기, 저거 더하기 아까 말한 것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해는 뭐에 반대말이게? 요거는 뭐에 반대말? 뭐가 아니라 처분이 아니라 그런 말이야. 처분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런 말이야. 처분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당사자 소송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지? 나중에 배우지만 얘네들도 점선으로 할게. 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점선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원칙은 안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자, 요 정도 했어요. 어쨌든지 원고 적격은 있잖아. 원고 적격은 소송을 함으로써 소송에 의해 소송의 결과로서 뭐가로써 그지 써. 소송의 결과로서 교수들 중에서 로서가 맞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배우잖아, 그지? 도국격. 소송의 결과로서 뭐 할 수 있단 말이야? 법률상의 이익이 회복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소송의 결과로서 법률상 이익이 회복될 수 있으면 소송 제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소송의 결과로서 법률상 이익이 회복 못 되면 이거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게 원고 적격의 개념이야, 그지? 법률상의 이익이 회복될 수 있으면. 법률상의 이익에 반대하는 말은 뭘까? 법률상의 이익에 반대하는 말은 사실상의 이익이야, 그지? 사실상의 이익. 자, 여기서 또 여기는 있잖아. 뭐 어떤 개념이 나오겠어요? 저거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청구인 적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지? 재밌는 것은 심판에서는 뭐하고 뭐를 다투어요? 위법한 경우도 다투고 부당한 경우도 다툴 수 있다는데 관건이 있는 거야. 부당한 경우도 다툴 수 있다는데 관건이 있습니다. 그지? 위법한 것을 다투는데 법률상 이익이라는 말은 대단히 어울리지, 그지? 위법하면 법률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위법한 처분으로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청구인 적격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그지? 부당한 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똑같아. 소송의 결과로서 심판의 결과로서 소송의 결과는 아니고, 그지? 심판의 결과로서 그 뒤엔 다 같아. 법률상 이익을 회복할 수 있으면
청구인 적격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지? 의심스러운 점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것은 서로 어울린다. 그지? 그런데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하는지가 조금 의문이단 말이지. 다시 말하면 청구인 적격은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보다도 더 넓은 개념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런 말이야.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의 청구인 적격, 법률상 이익이라는 청구인 적격은 사실은 입법상의 오류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는 거지. 그지? 예, 지적이 있다. 그지? 예. 입법상의 오류는 뭐겠어요? 결국은 위헌으로서 판단될 수 있다는 말이지. 그지?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 결론은 아니다. 오류 아니다. 그지? 무슨 말이야? 위법한 경우에도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고요. 여기서의 위법이라는 말은 뭐야? 우리 사실은 뭐 배웠습니까? 뭐 할 때 위법 배웠노? 국가배상할 때 위법이라는 개념 배웠잖아. 그지? 요때 위법 개념은 어떤 개념이야? 결과 위법이야? 행위 위법이야? 아니면 여러 가지 견해가 가능할 수 있어요. 뭐야 여기서는? 여기서는 하나만 돼. 행위법입니다. 요거는 위법은 법규 위반을 말하는 거예요. 법규 위반. 법규 위반을 취소함으로써, 그지? 법규 위반을 취소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을 회복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지, 그지? 근데 이제 청구인 적격은 부당한 경우에도 있잖아. 부당한 것으로 인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지? 위법해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게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지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으로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그지? 또 다른 견해는 있잖아. 또 다른 견해는 위법하다, 부당하다라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얘는 결과의 문제다. 재판 결과, 이거는 뭡니까? 심판 결과, 그지? 판단해 본 결과. 요 법률상의 이익 개념은 얘는 뭡니까? 이거는 진입 자격의 문제다. 그 교과서적인 표현으로는 이거는 출구의 문제다. 얘는 진입 자격, 입구의 문제다. 입구하고 출구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야. 예. 입구는 뭡니까? 조금 더 넓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지? 뭐 그런 뜻. 그래,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뭐 뒤에 나오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청구기간 볼게. 청구기간은 뭐하고 관련 있는가 하면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은 청구기간이 소송은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그지? 심판은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야.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있잖아. 이거 또는 이거든. 또는. 그럼 이게 적용이 되겠나? 이게 적용이 되겠나?
안 날로부터 90일이 적용이 되겠어요?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적용되겠어요? 둘 중에 빨리 도달하는 날이 적용이 됩니다. 빨리 도달하는 날. 대개의 경우는 뭐가 빨리 도달해? 얘가 먼저 도달하겠지. 그지?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상대방이 알게끔 보낼 테니까. 교과서에서는 사실은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적용이 되는지는 안 나오는 교과서가 많아.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 이거 그냥 외우는 거지, 그지? 안 날로부터 90일, 있을 날로부터 1년. 실제로는 어떤 게 적용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제를 위해서 되도록 뒤에 걸 해주지 않을까? 아닙니다. 둘 중에 빨리 도달하는 날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있잖아. 행정심판하고 소송하고 안 날로부터 90일이니까 똑같아. 똑같으면 얘가 존재하는 이유가 별로 없는 거지. 여기 뭐하고 관련된다고 그랬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관련이 있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뭔가 하면 소송전, 이거 뭔 소송전? 행정소송 중에서도 무슨 소송? 항고소송을 말해. 항고소송전 필수적 심판. 늘 말해, 그지? 항고소송 하기 전에 심판을 반드시 거칠 것을 말합니다. 그지? 그게 행정심판 전치주의야.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이게 이제 언제 폐지되는가 하면 98년도 3월 1일부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의적 전치주의가 되었어. 과거 행정심판 전치주의 시절에는 있잖아. 심판 청구 기간은 안날로부터 60일이야. 심판을 먼저 하니까 심판은 요거를 짧게 했다고. 소송은 길게 하고. 뒤에는 똑같아. 180일 1년은. 근데 지금은 안날로부터 90일로 바뀌었어. 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안 거쳐도 되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얘하고 기간을 같이 했단 말이지. 근데 이건 뭐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의미 있지 않았을까? 내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임의적으로라도 두고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거치는 사람은 과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끝자를 맞춰놨잖아. 그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지금은. 그래서 옛날처럼 사실은 60일로 하는 게 더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여튼 지금은 60일이 아니라 90일로 돼 있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없으면서 맞춰진 거야, 날짜. 그지? 심판기관, 상급행정기관, 법원, 소송 형태 몇 대 할게. 이 소송이 있잖아. 소송이 행정법 부분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지금은 그냥 좀 암기 위주로 안 어려운데 뒤에 갈수록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소송의 효력 부분이 제일 어려워. 무슨 기판력 이런 말 있잖아, 그죠? 기속력 이런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민사소송법을 배우면은 참 이해가 쉽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는 이론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우리 과 학생들 로스쿨에 가잖아, 그지? 그러면 자기가 행정고시 공부했던 애들도 기속력, 기판력 이런 말이 느낌으로 와닿지는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소송법을 배우고 나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고시에서의 사실은 기속력, 기판력의 문제는 대단히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뭐 전형적인 거 외우면 되잖아, 그지? 외워서 이렇게 뭐 아는 척 하면서 쓰는 거지. 오케이.
소송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죠?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거는 뒤에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니까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되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있잖아. 왜 이런 용어를 쓸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일찍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일찍 합격하는 애들이 있잖아.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냥 단기간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으면 고시에는 빨리 붙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알면 사실은 더 고득점을 할 수는 있겠지, 그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 심판에서는 취소 심판, 무효 확인 심판, 자, 여기서 두 가지만 일단 이야기하고 요건 지나갈게. 일단 얘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니다. 취소, 무효 등 확인, 등자는 빠졌네. 무효 등 확인 똑같아, 그지?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의무이행 심판, 그지? 이렇게 의무이행이라는 것하고 부작위 하는 거하고 같은 그릇으로 담고 있구나라는 추측이 되지, 그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행이 됐는데 확인만 하고 있구나,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그지? 또 하나 측면은 있잖아. 하나 이야기했어. 심판하고 소송이 다르다. 얘는 확인, 이행이다, 그지? 비슷한 이야기인데 봐봐. 취소 소송은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이야, 그지? 취소해달라는. 여기서 이기면 성소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취소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지? 취소 판결을 내려줘요. 그거는 형성력이 있어요. 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냥 취소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지? 오케이. 얘는 확인을 하는 소송이야. 확인하면 형성력이 있겠나, 없겠나? 없어. 그냥 확인만 해줄 뿐이야. 간접적인 효과로서 형성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지 확인만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요 세 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항고소송이라고 말하는데, 항고소송에서는 뭐 하는 거야? 형성하고 확인을 하는구나. 예? 소송의 형태에는 있잖아. 소송의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형성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소송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소송 형태야. 세 가지를 넘는 소송 형태는 없어. 세 가지밖에 없어. 형성, 확인, 이행. 이 중에서 항고소송에서는 뭐가 없더라? 뭐가 없어? 이행이 없더라. 이런 말이야. 그죠? 이행이 없더라. 이행이 없다는 말은 뭐야? 판결로서 행정기관에 이행을 명할 수 없구나. 이런 말이야. 그지? 왜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사법기관일지라도 있잖아. 행정기관에다가 뭔가 명령은 못한다. 이런 말이야. 그죠? 뭐 때문에? 권력 분립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지? 사실 있잖아. 학생들이 여기서 의무이행심판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설명하면서 의무이행 소송은 안 된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권력 분립 때문이다. 이렇게 무시하게 외우면서도 정작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항고소송에서는 이행의 소는 없다. OX 하라 그러면 머뭇거려. 같은 말인데, 그지? 예. 항고소송에서는 이행의 소가 없어요. 그죠? 이행의 소는 주로 어디에 많이 존재해? 민사소송에 많이 존재해, 사실은. 뭐 돈 달라는 소송, 이행을 해야 되잖아, 그지? 거부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요. 너 나중에 배우겠지만 있잖아. 당사자 소송에서는 뭐하고 뭐가 가능한가 하면 당사자 소송에서는 확인의 소하고 이행의 소가 가능해요. 당사자 소송으로서는 이행의 소가 가능해. 봉급 주시오. 이 이행 소송이거든. 가능해요. 확인도 가능해요. 공무원 지휘 확인 소송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소송에서는 또
형성소송이 안 돼요. 왜 그렇겠어? 당사자는 대등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성력이 있는 어떤 거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항고소송은 행정의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거잖아, 그지? 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게 가능하지만 당사자 소송에서는 그런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형성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쨌든지 여기서 내가 금방 설명한 거에서 기억해야 될 점은 항고소송으로는 이행이 안 되겠구나. 그죠? 이행이 안 되겠구나.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보면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권이 있어요. 직접 처분권은 뭡니까? 의무이행 심판을 내렸어. 의무이행 심판을 내리면은 처분청은 의무이행해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의무이행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한단 말이에요, 그지? 그 의무를 직접 처분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직접 처분권. 언제 생겼어요? 비교적 최근에 생겼어요. 예. 그래서 한 재작년, 작년 이때는 객관식 시험에 대단히 많이 나온. 왜냐하면은 또 뭐하고 이게 연결되는가 하면은 행정심판에서는 직접 처분권이고 행정소송에는 간접 강제야.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다르거든. 그런데 이제 공부 좀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려. 간접 처분권, 직접 강제권 이렇게. 직접 처분. 나도 헷갈리잖아, 그지? 간접 강제. 소송 심판에서, 그지? 간접 강제는 거기서 보는 바와 같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만 되고 있잖아. 이것도 뒤에 배우지만은 쓰면은 뭐에는 안 되는가 하면 무효 확인 소송에는 안 돼. 무효 확인 소송에는 뭐가 없어? 준용 규정이 없어요. 준용 규정이 없어. 간접 강제도 말 그대로, 그지? 말 그대로 판결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간접적으로 강제 이행은 아니야, 그지? 이행은 아니고 판결의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을 때 어쨌든지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건데 어디에서 한다고? 취소 소송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하고요. 무효 확인 소송은 준용 규정이 없어요. 여기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째는 불비다. 되는데 왜? 그거 적용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지? 불비라는 견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입법자가 원하지 않았다, 그죠? 입법자의 의도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안 되는 거지. 견해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요. 거부 처분에 대한 쟁송 형태, 의무이행 심판 취소 소송, 그거는 나중에 설명할게. 심리 원칙, 구술 심리. 행정 심판은 구술 심리 또는 서면 심리, 서면 심리 또는 구술 심리로 돼 있어. 구술 심리가 원칙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나뉘어요. 왜냐하면은 규정에 서면 심리 또는 구술 심리라고 동시에 적어놔서, 그지? 근데 이제 실제로 운용되는 걸 보면은 서면 심리가 원칙인 것으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그래요. 처분권주의는 뭔가, 변론주의는 뭔가만 설명할게. 처분권주의라는 말은 소송의 개폐에 관한 주의, 소송의 개폐에 관한 처분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소송의 개폐에 관한 결정권.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개폐에 관한 결정권이 누구한테 한단 말이야? 누구의 소재함.
소송의 개포에 관한 처분권이 누구한테 소지하는가 하면 원고한테 소지하는 겁니다. 원고. 이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있잖아. 누가 행정의 상대방이 일반 국민이 행정을 상대로 해서 다투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어요? 원고인 행정의 상대방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요. 그래서 소송을 시작할지 그냥 소송을 취하할지를 누가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원고가 결정한다는 말이야. 그지? 지극히 당연한데 뭔 주의고. 그지? 지극히 당연한데. 예. 지극히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잖아. 처분권을 누가 가질 수도 있는가 하면 심판기관이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국가 시스템에 따라서 만약에 거기 법원에서 이 처분권, 소송의 개표에 관한 처분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예. 근데 만약에 법원이 소송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다면 뭐에 대한 중대한 위배가 되는가 하면 국가가 감나라 대추나라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지. 그지? 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당사자주의라는 말은 참 반대말은 아니야. 당사자주의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그지? 당사자주의라는 말은 소송의 당사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지? 누구의 지도를 받지 않고. 그 다음 변론주의.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런 말은 잘 안 나오는데, 이거 민사소송법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무기에 관한 원칙입니다. 무기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입증과 변론을 원고 스스로 하는 게 변론주의. 이거의 반대말이 이제 직권주의가 되는 거지. 직권주의. 직권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권심리주의, 직권조사주의. 직권으로 심리하는 거,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 여기서 직권이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야? 법원을 말하는 겁니다. 법원. 또는 심판자. 심판하는 사람이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변론이라는 건 주장을 말해. 주장과 입증을 지 스스로 하는 걸 변론주의. 직권주의는 있잖아. 야, 네 이기려면 요런 거 한번 주장해봐 라고 지도하는 거. 그지? 네 주장이 맞으려면 이거 한번 입증해봐 라고 하는 거. 그지? 그게 바로 직권주의야. 그지? 그래서 변론주의가 원칙이야. 그지? 변론주의 원칙. 직권주의 요소가 보충되면 되겠지. 직권적인 요소는 소송에 많겠어? 심판에 많겠어? 당연히 심판에 많겠지. 그치? 그래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의 기능, 행정구제 기능, 행정통제 기능 했어. 그지? 행정통제 기능은 적법성 보장 기능 이래 돼 있네. 그지? 그래서 아까 배운 것처럼 뭐가 있다고? 행정통제 기능에서 부당한 처분도 심리할 수 있다는 점. 그지? 양자의 관계 특수성. 권리구제 기능 이외에 행정통제 기능도 수행한다. 소송의 대상은 처분이다. 항고소송의 경우에. 그지? 공사익 간의 이해 조정. 절차적인 특수성. 행정심판 전치주의.
자, 행정 심판 전치주의는 심판전치주의. 특수성이라는 말은 다른 소송에서는 볼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 그지?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하면 이거는 행정소송 전 심판전치를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 여기서의 행정소송은 뭐를 말한다? 행정소송에는 4개가 있지만 보통 우리는 2개라고 말하거든. 주관적인 소송만. 요거는 뭐만을 말합니까? 항고소송만 말해. 당사자 소송은 해당이 없어. 당사자 소송은 해당이 없어. 왜냐하면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요 심판이라는 것이 항고쟁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고쟁송은 그럼 뭔데? 처분을 다투는 쟁송이야. 오케이, 요렇게. 자, 그런데 어쨌든지 임의적 전치주로 바뀌었고, 현재 전치를 강제하고 있는 게 5개인가 있고, 이런 것들은 본격적으로 또 그때 나오면 할게. 지금 다 하면. 이유는 해야 되겠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두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2가지야. 첫째는 뭡니까? 행정에 관한 사건은 전문적이다 이런 말이지, 그지? 2번째는 뭐야? 첫째, 신속, 효율. 빨리 할 수 있고 그러고 또 효율적이란 말이지. 예. 근데 전문적인가는 사실은 의문이야. 행정심판위원회 가면 행정심판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단히 비전문적인 분들이 오시거든. 나도 가면 처음 보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전문적이겠어요? 나도 처음 보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행정심판하기 전에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조사관이, 담당관이 사건에 개요하고 자기 의견까지 써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편견을 갖게 되지. 이 사건이 이 사건이구나. 그 조사관의 시각에서 읽혀진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쓴 사람의 의견을 내가, 그지? 이미 이렇게 편도돼서 가는 거지. 안 전문적이고. 그래. 근데 더 나쁜 놈은 이 보면 변호사들이 갖고 와. 그 이제 행정심판에서 기각되거든. 그럼 그 사건을 지가 소송으로 그런 놈도 있어. 그건 상도위에 반하잖아, 그지? 예. 변호사가 상도위거든.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여러분 로스쿨 가면 그러지 마. 그래,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예. 인용률은 한 얼마나 되겠노? 인용률은 몰라. 이건 뭐 딱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대강 한 이 정도? 인용률이 높아야지 사실은 제도가, 그지? 계속 살아남는데 인용률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의 특수성. 자, 피고라는 것은 있잖아. 피고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accused 된 사람, 그지? accused. 그러니까 소송을 당한 사람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더 플러스 뭐뭐 ed는 사람이야, 그지? 영어 시간에 그런 거. 더 aged 뭐 그런 거 있잖아. 노인, 뭐 하여튼간 사람이라면 사람. 사람이라면.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사람, 법적인 인격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런데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얘는 있잖아. 처분청이야, 처분청. 그래서 얘는 뭐가 아니라고? 법인격이 인격이 없어. 인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그래서 피고의 특수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송 절차상의 어떤 편의를 위한 겁니다. 처분을 뭐 또 달리 설명할 수도 있겠지. 이 처분청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 소속된 하나의 그지 어떤 기관인 거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것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설명의 방식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지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법인격이 없는 처분청이다. 그지?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 심급의 특수성. 심급은 특수성이 없어 지금은. 그지? 없어. 과거에는 이 과거를 하면 행정심판전 취지가 존재하던 1998년 전 1998년 전에는 2심이었어요. 2심. 그래서 고등법원 대법원이었단 말이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지? 그래서 행정법원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행정법원이야. 그지? 이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급이야, 고등법원급이야? 지방법원급이야.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 원장은 고등법원장급인 사람이 합니다. 그건 옛날의 전통이 남아있어서 그래.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장하고 있잖아. 서울지방행정법원장하고 이름으로 보면 어떤 게 더 높아 보여? 그런데 이 사람도 고등법원급이 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은 같은 지방행정법원이라도 서울중앙행정법원, 중앙지방법원은 뭐야? 범위가 넓잖아. 그지? 검찰도 마찬가지야.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이 합니다. 고검장 아니면 고검장급.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다음에 뭐가 잘 되노? 검찰총장이 많이 되지. 그지? 예. 그리고 뭐 있노? 관련 청구의 병합. 소송의 병합이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지. 봐, 이런 거야.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일으켰어.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를 일으켰어. 그러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걸로 손배 소송할 수 있잖아. 얘는 기본적으로 발생의 원인이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병합할 수가 있겠지. 병합할 수가 있고 실제로 있잖아. 다른 법원에 각각 소송이 청구돼도 이송해가지고 병합을 시킵니다. 그지? 그래서 병합이 특징이다. 그지? 뭐하고 뭐 사이에? 뭐하고 뭐 사이에? 병합은 뭐하고 뭐 사이에 하는가 하면 요건 알아야 돼. 그지? 뭐하고 뭐 사이에? 항고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거야. 항고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한다. 그지? 관련 청구소송이라면 뭐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야? 항고소송과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요. 이게 보통 명사인 듯 고유 명사인 듯 이렇게 써요. 관련 청구소송은. 그래서 관련 청구소송이란 말만 독립해서 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해해야 돼? 항고소송 관련 청구소송을 말하는구나. 그지? 당사자 소송 관련 청구소송 이런 말 없어. 오케이. 그래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오늘. 그지? 너무 많이 가르쳐 준 것 같아. 수고했습니다. 수업 끝. 네.